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상의 주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핑계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건데, 특히 사이코패스들에게 있어서는 사이코패스들이 행여나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본인들의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프로파일러나 수사관들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또 내가 뭐 가정 환경이 가난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인들의 그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교란시키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때 공부를 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면서 본인이 사회에 낙오자가 된 거를 변명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는 영상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 날마다 카페 히어리스트라는, 지금 현재는 히어리스트를 제 아지트로 삼고 있는데, 전 날마다 히어리스트라는 카페에서 날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잠잘 때 빼고는 카페에 있잖아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누나들 3명,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 집에 자식들 4명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난 지금까지도 나는 집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랑 3마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화 주제를 가지고도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불효자냐, 내가 뭐 엄마 아빠를 뭐 배신하는 사람이냐, 내가 뭐 부모 애비도 없는 사람처럼 사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변명하긴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나만큼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만큼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여러분들이 나만큼 가족들에게 잘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불행할 사람 없습니다. 이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이걸 전제하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먹히거든요. 나만큼 애비애미한테 잘하고, 나만큼 가족들에게 잘하고 헌신하면은 대한민국에 불행한 부모님들 없고 불행한 친인척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제하에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성격이, 내가 가족들밖에 모르는 성격인데도 나는 잠잘 때 빼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저는 아주 어려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5살, 4살 때부터 하루도 집이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엄마는 엄마대로 궁시렁 되면서 막 투덜 되면서 그냥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빈소리만 하는 게 본인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런 엄마를 학대하는 게 일이고요.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릇이 막 날라다니고 막 벽장이, 내가 어렸을 때 4살 5살 때부터요, 우리 집에 가전이 들어오고, 뭐 밥통이 들어오고, 뭐 김치냉장고가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뭐 보일러가 들어오고, 뭐 컴퓨터가 들어오고, 뭐 TV가 들어오면요, 그 TV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주일이면 3-4번씩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떤 날은 TV가 부셔지고, 어떤 날은 장롱이 부셔지고, 어떤 날은 냉장고가 부셔지고, 우리 아빠는 습관적으로 화가 나면은 물건을 던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버릇. 습관적으로 그냥 밥통을 던지고, 압력밥솥을 던지고,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이제 TV가 깨지고, 에어컨이 깨지고, 장롱이 부셔지고. 나는 어렸을 때요, 4살 5살 때, 내 기억 속에 그 4살 5살 때부터 우리 집에 금이 가거나 부셔진 흔적이 없는 가전, 이렇게 금이 가거나 부셔지지 않은 가전이나 그런 가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나도 아이다 보니까 나도 보살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엄마가 없으면은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였고,
아빠가 없으면은 학교에서 내야 될 그런 학교에서 내야 될 돈도 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아이였기, 나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도 무서워한 티도 못 냈고요. 슬픈데도 슬픈 티도 못 냈어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 우리 엄마가 나보다 몇십 배 더 슬프게 울고 있어. 내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아빠가 몇십 배 더 무섭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슬퍼도 슬퍼하지 못했고요, 눈물이 나는데도 눈물도 못 흘렸어요. 무서운데도 무서운 티도 못 냈고, 막 즐거워도 마냥 웃지도 못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뭐 말이 좋아야 아빠가 뭐 잘 살아, 돈이 많네 어쩌지, 돈이 많고 좋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는 34살이 됐고 대가리가 클 만큼 컸고,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내려앉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그 내 유년 시절 때부터 그 집에 있을 때 그 불편한 감정, 그 집에 있을 때 그 두려운 감정, 그 집에 있을 때의 그 숨막히는 감정이 이제는 나에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의 습으로 배겨버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잠잘 때 빼고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할 일이 없어도, 좀 쉬고 싶어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도 난 단 한 번도 집이 편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좀 편하게 있고 싶어도 집이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안 싸우냐? 지금도 똑같이 엄마 아빠는 싸우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젊을 때 30, 40대, 40대, 50대 젊은 패기로 싸우는 거랑, 저는 이제 서른이 간 넘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지만 팔순이 넘고 칠순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데미지와는, 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느꼈던 그 데미지와는 지금의 데미지가 별로 특별히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싸워요. 엄마는 여전히 빈소리만 하고 있고 아빠는 여전히 헛소리만 하고 있고, 서로 그렇게 병신 같은 소리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은 이제 34살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나는 아버지랑 3마디 이상 안 나눕니다. 어떠한 대화 주제를 가지고도 3마디 이상 나누지 않아요. 3마디 이상 대화를 주고받으면 병신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 아빠랑 대화를 안 해요. 엄마랑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뭐라고 아무리 공시렁 대면서 빈소리를 짓거려도요, 내가 엄마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 2번 이상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내가 대놓고 그래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똑같은 말 2번 이상 하지 마라. 내가 맨날 그래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그렇게 엄마한테는 투덜투덜 대지 말라고, 궁시렁 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아빠랑 게 아예 3마디 이상 안 나온다고요. 3마디 이상 나누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누차 말하지만, 나만큼 애미한테 잘하고 나만큼 친인척들한테 잘하면요, 대한민국에 불행한 가족도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게 그 집에서의 그 두려운 공포, 그 공허함이 내 습에 배겨버려서, 난 34살이 돼서는 그냥 잠잘 때 빼고는 아예 집에 안 들어간다고. 잠잘 때 빼고는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데도 그냥 카페에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습입니다. 습.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내 관점, 내 습,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족같은 환경이어도 어찌됐든 간에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족같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거를 변명 삼아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 지랄 떨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나들도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싸우면서, 일주일이 서너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서너 번씩 그냥 밥통이 막 던져지고 막 TV가 깨지고 장롱이 부셔지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면은 서너 번씩, 일주일이면 한 8, 9번씩 그렇게 치고 먹고 싸웠어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부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어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누나들도 오지겠으면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들은 다 장성고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오직 한 분은 그 존벌레,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기숙사가 열악한 환경이어서 존벌레가 나오는 그 기숙사 환경이 편하다고 그렇게 기숙사를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오겠어요. 우리 여자 몸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누나들 3명 다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단칸방에서 3명이서 그렇게 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훨씬 편했대요. 그게 훨씬 편하다고. 집에서 엄마 아빠 안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해남을 벗어나서 편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지 새끼가 디굴디굴거리는 신림 단칸방에서 살아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응? 단칸방 원룸에서 3명이서 그렇게 지지고 먹고 밥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으면서도 그게 너무 편하고 그렇게 편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공과라는 게 있어서 저 포함해서 저희 누나들과 저처럼, 저 같은 자식들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면요, 사회에 나와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행복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는 안 힘드냐, 너는 힘들지 않냐, 어떻게 너는 그걸 견디냐 그러는데, 그 어떠한 지랄 같은 고통도 우리 내 자식들은 유년 시절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더 덜하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지랄같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욕먹고 상사한테 깨지고 그래도 그 지랄 같은 고통 속에는 얻는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얻는 게 없어요. 부부싸움이란 게 그렇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니까 판날 그렇게 막 TV를 던지면서 싸워봤자 내가 그런 걸 본다 해서 내가 얻는 게 없다고요. 사회생활은 다르잖아요. 사회생활이 왜 족같이 쉽고 행복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장롱이 부셔지고 그렇게 밥통이 1년에 3번씩 갈아야 될 정도로 밥통이 깨지고 그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판날 편들고 도와줘봤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얻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엄마 편을 들어도 얻는 게 없고요, 아빠 편을 들어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내 자식들은 자랐거든요. 단순히 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밥통이 날마다 던져졌다니까. TV가 날마다 깨지고 단 한 번도 전자제품이랑 가전이 제 수명까지 써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무섭게 싸웠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껏해야 그때 당시에는 나는 막내로서 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이었는데도 그랬다고. 집구석이 그랬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나를 위로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잘 살아요. 지금은 다 잘 살고 큰 누나만 좀 힘들게 사는데 큰 누나도 곧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지랄 같은 환경에서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편들어주고 위로해줘도 내가 얻는 게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나오니까 뭐 아무리 지랄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회에 나오니까 어떠한 힘든 걸 견뎌도 내가 얻는 게 있더라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보면서 살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얻는 게 없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하찮은 것도 내가 얻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회생활이 족같이 편했다고. 사회생활이 너무 행복했다고.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 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집구석에 있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요. 그게 습에 남아서. 밖에서 일하면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편해. 너무 편할 수가 없어. 우리 누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공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과라는 게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 어느 공간도 우리 집구석보다 불편하지가 않아. 그 어떠한 열악한 사회 환경도 우리 집구석보다 편해. 난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누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정말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아무리 지랄 같아도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는 것보다 편하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나들도 다 잘 살고 나도 지금 잘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다 공과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매여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거란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뭐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난 이런 지랄 같은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마라 이거예요.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사하면서 그 프로파일러도 교란시킨다고,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런다고, 내가 어렸을 때 학대받아서 그런다고, 그런 핑계거리 대지 말라고요. 우리 내 자식들은 학대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어도 사회에 나와서 그 어떠한 사회 환경도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어떠한 지랄 같은 힘든 노동과 업무라 일을 하면서도 우리 집에서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편하니까 행복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다들 성공에 가까워지고 성공하고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 내가 뭐 가난해서 그런다, 어쩐다 그런다, 내가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런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은 분명한 거는 그 어떠한 업무나 그 어떠한 사회 환경도 집구석보다는 편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고 어떻게 생각에 매여 있는 차이예요. 전 그래서 지금도 잠잘 때 빼고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도 그 마음이 불편한 게 그 습에 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도 다 공과라는 게 있다. 가정 환경이 족같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는 영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see you later.